자, 이런 가운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를 놓고도 민주당에서는 친명, 친문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윤 정부 탄생 책임론에 대한 공방인데요. 이런 상황 때문일까요? 이재명 대표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한다면서요? 네, 내일 예방을 하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원래 테러를 당하시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기 돼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게 테러 때문에 못 가셨거든요. 그때 부산 갔다가 양산 들려서 이렇게 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불발이 되는 바람에 이제 몸이 회복되고 나서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임종석 실장이든 누구든 출마할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비판의 지점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이제 정책들 때문에 대선에 패배한 그런 영향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비판적 입장을 갖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출마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그 경쟁에서 누가 이기든 거기에 승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나오면 안 된다, 누구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한다.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정하게 누구든 출마해서 경쟁하고 경쟁해서 지면 승복하고 그런 과정에서 경선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불만을 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미리 출마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막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친명, 친문 이런 거 가르지 말고 민주당 내에서 정말 윤석열 정부와 잘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한다고 하면 이런 작은 차이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임 전 실장은요, 국민의힘 운동권 청산 타기까지 돼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 전 실장을 기득권이라고 비판을 하자 임 전 실장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든 윤희숙 전 의원이든 군사구태타 세력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그 당시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싸웠던 그 운동권이라는 사람들한테 운동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합니까?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를 제고있는 중구 성동갑. 박상견님, 운동권 심판론에 대한 분위기는 어떨까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옛날이야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한양대 총학생 회장이었고 전대협 시절에 운동권 스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내에서도 전대협 출신과 한총련 출신 또 친문과 친명이 서로 나눠져서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의 출마를 떠나서 지금 임종석 중성동 갑의 출마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조상호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서울 금천에서 출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 변호사에게 중성동갑으로 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본인도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게 좀 안개에 휩싸였어요. 그러면 중성동갑에서 볼 때는 도대체 누구야? 근데 이 세 사람이 임종석 전 실장을 빼고는 사실 별 연고가 없어요. 신당동 가서 떡볶이는 먹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본인들이 나는 전국구 스타야. 어디 가서도 돼.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선이라는 건 지역 구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거기 가서 이렇게 음식 사 먹고 한 거 정도 종로 다 알죠. 그렇지만 종로 출마라는 건 그렇게 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중성동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지역구에서 이 지역구 아닙니다만 동네에서 몇 년 살아봤는데 거기 분들 생각도 좀 들어봐야죠.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은 자꾸 출마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임 전 실장이 나올 수는 있을까? 민주당 후보가 될 수는 있을까? 물음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86그룹 용태론 주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임 전 비서실장도 아직 예비 후보고 현재 이 지역 전략공천 지역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당에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대 정신을 586 운동권 특권 세력을 청산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어떤 사람입니까? 전대협 의장했죠. 국회의원 30대 때 2번 했죠. 네. 서울시 부시장 했죠. 대통령 비서실장 했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임종석은 586 운동권 특권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당이 임종석 그 비서실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당연한데 야당 입장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임종석 전 실장은 굉장히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재작년 7월 5일, 2022년 7월 5일에 그때가 언제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당을 위태롭게 만들고 그러면서 반성은커녕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부끄러운 짓을 한다. 염치도 없고 기본과 상식에 벗어난 행동에 창피하고 화가 난다. 이렇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일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 7월 5일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이 지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니까 그대로 다 현실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명 입장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 당선이 되면 오히려 그 친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 좋고 차라리 그냥 여당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박상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민주당 공천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그러면은 만약에 공천 못 받는다면 나는 무소속으로도 나가겠다. 왜냐하면 성동에 대학교가 있잖아요. 한양대학교가 있는데 네. 임종석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파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조상호 변호사도 한양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지는 지역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 전략 공천과 관련해서 중량급 인사들로 볼 수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경쟁력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이 특히 추미애 전 장관 동작을이나 송파갑 중에서 출마를 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어디에 지금 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만약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작을 같은 경우 이수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잖아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평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뭐 만약에 두 군데를 한다면 송파갑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김웅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서 예.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어쨌든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전국적 지지도와 인지도가 있는 분이라면 국민의힘에서 현역으로 있었던 곳을 탈환하러 가는 게 더 적합하지. 또 뭐 기존에 민주당 의원이 있는 곳에 다시 출마하는 것 자체는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김웅 의원이 이번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던 곳, 그리고 민주당에겐 상당히 좀 불리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가셔서 잘 이렇게 경쟁을 하시는 것이 민주당에서도 또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바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예. 만약 가신다고 하면 둘 중에는 송파로 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윤정 의원님, 네.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또 종로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은 예. 변호사가 여기 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권양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의 또 이광재 전 사무총장에게 이 지역에 대해서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사위가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광재 아마 전 의원이 이제 여기 이제 불출마 이쪽에 나가지 않겠다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정치에서 이렇게 양보를 하게 되면요 끝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원래 이제 원주에 있다가 결국 이제 사퇴하고 강원도지사 나왔다가 낙선하고 난 다음에 지금 국회 사무총장 했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지역으로 본인이 가든지 아니면 이 종로란 곳이 이제 정치적인 상징성 거기에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던 지역이고 본인은 뭐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명분을 가지고 본인이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결국 핏줄이 더 센 건가요? 결국 이제 거기에 밀려나는 바람에 지금 이곳저곳 그냥 다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이게 이광재 전 사무총장한테는 썩 좋지 않은 저는 상황이라 봅니다. 왜냐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거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지금 비명계이기 때문에 아마 친명이었으면 달라졌을 건데 좀 이기기 어려운 지역 뭐 그런 데 가서 당신이 헌신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헌신이라는 이유가 결국 가서 그냥 몸으로 때워라 이런 이야기로도 비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전현희 지금 전 국민권위원장도 지금 뭐 종로 출마 이야기하지만 저기는 아마 곽상원 변호사가 이제 계속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칫하면 지금의 어떤 중진들을 어려운 지역에 보내서 그냥 명분만 주고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계에서 은퇴시키는 뭐 이러한 방향으로 이 친명계 핵심들은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왜냐? 추미애 전 장관도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고민정 의원 지역에 그 광진에 지금 대출마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동작이다, 뭐 딴 데다 이야기 나오는데 글쎄요, 과연 그게 본인한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공천을 앞둔 민주당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